대박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이제 9월 10일 금요일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한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이 기니까 그동안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들끼리 이제 밤에 이제 달 쳐다보면서 소원도 한 번씩 빌고 모두 다 잘 됩니다. 잘 될 거니까 주식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저랑 만나 뵈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됐으니까 추석 연휴 이전에 시장에서 이제 나온 소식을 이제 간략하게만 좀 보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석 이후에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증권사에서 좀 재미난 또 통계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증권사에서 말한 이 재미있는 통계들을 몇 가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엔 장이 좋았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추석 이후엔 장이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적 좋은 대형주를 담아라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 추석 이전보다 오후 장이 더 좋았다, 이후의 장이 더 좋았다, 그게 나왔습니다. SK증권에서 통계를 내본 부분에 이제 따르면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15년 정도죠.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코스피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 연휴 이전보다 이후에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가 62%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추석 전 한 달간의 코스피 수익률이 0.1%였는데요. 추석 후에는 한 달간 수익률이 0.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 일주일간의 수익률도 각각 마이너스 0.2%, 3.3%로 추석 이후 증시 흐름이 더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재미있는 통계도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아마존의 주가를 보면 연휴 후에 코스피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리딩 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리딩 투자증권에서는 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추석 연휴 5개월 전에 아마존의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면 추석 연휴 해당 월 코스피 월간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어떤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개월 전인 지난 4월 아마존 월간 수익률이 12%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코스피 월간 수익률도 플러스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미래의 데이터를 그냥 막 어거지로 끼워 넣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이제 데이터 통계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투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재미 반, 그리고 이제 참고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석 이후에 상당히 좀 장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좋을 거다. 3분기 실적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최근 국내 대형주는 반도체 업황 악화, 빅테크 규제 이슈 등의 악재로 줄줄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증권가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시작될 3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대형주를 매수가 적기라고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3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3분기의 실적, 하반기의 실적이 좋을 대형주들 중에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3분기 실적은 좋을 거지만 그 이전에 실적 외에 다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꾸준히 빨리 떨어질 때 이제 줍줍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초에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15조 초반대에서 하나증권은 15조 초반대에서 15조 후반대로 5천억 정도를 실적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또 줍줍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기아차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이들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대형주들이 추석 이후에는 급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여파에도 현대와 기아가 유럽 점유율 첫 10% 돌파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있었거든요. 현대와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점유율 1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에서 국내 자동차가 점유율을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렵죠. 유럽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이제 브랜드가 다 유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건, 유럽 시장을 공략해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현대기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달 10%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현대기아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10%를 넘어가는 11%대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유럽까지 10%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하반기에 충분히 주가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일단 글로벌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현대기아차도 충분히 이제 같이 다른 업체들과 함께 상승 흐름에 이제 맥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이제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기아가 지난달에 73,000대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 줄어든 수치인데요.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한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실적이 18.1% 줄어들었는데 현대기아는 2.8% 감소를 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1.8% 높아지면서 10%를 이제 겨우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기록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도 추석 이후에는 차차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관심주들 중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종목들 업데이트를 또 몇 가지 좀 시켜드리면, 이 소식도 있었어요.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카이아 회동 우주사업 손잡나?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여러분들께 이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좀 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3조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어쨌든 1등 기업이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도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종목은 10조 이상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3조대 이렇게 주가를 사놓고 장기 로드맵을 보고 가면 상당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형 호재성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항공 기업이 있죠. 블루 오리진. 이 블루 오리진과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에서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사 간 전력적 협력 관계가 실현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DP 선행개발 프로그램의 브렌트 셔우드 부사장, 이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카이 측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만남은 브렌트 셔우드 부사장이 먼저 카이 측에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름이 돋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잘 나가는 회사, 뭐 전 세계에서 1,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그 다음에 이 블루 오리진, 두 개 업체가 이제 전 세계 1, 2등을 하는 우주항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들이 둘 다 한국항공우주와 접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페이스 X와도 한국항공우주가 만났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리고 이 발사체를 스페이스 X에서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한국항공우주를 찾아왔다라는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공략의 포인트를, 이들은 이제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로 한국항공우주와 손을 잡고 무언가 추진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내피셜이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달 착륙 시스템이라던가 로켓 재활용 기술 등 블루 오리진의 첨단 기술 개발을 책임지는 그 수장이 와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만나고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블루 오리진과 카이의 이번 만남을 향후 우주 사업에서 협력을 시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블루 오리진은 대형 로켓 뉴글레인 개발을, 카이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주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 간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사실이 그냥 루머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카이 관계자가 블루 오리진과 만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상견례 수준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가 이 시장에서 또 추석 이후에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가도 완전 바닥이거든요. 주가도 완전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주가 부담도 없고 향후 성장성이 크고 이런 이슈까지 좀 붙어줬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이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T팜이죠. 그래서 ST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파미셀에서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ST팜에 MPG 독점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MPG가 이제 뭐냐면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라는 건데요.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자, LNP에는 파미셀이 생산 중인 MPG가 사용이 된다. MPG가 포함된 LNP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 체내에 안정적으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파미셀 관계자는 이 LNP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당시 사용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경해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파미셀 제품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머크에도 지금 이제 공급 중이고요. 국내 글로벌 업체의 공급 요청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뉴스만 보면은 파미셀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파미셀이 결국에 매출처가 하나 더 생겼다는 이야기고 해외는 이제 머커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ST팜에 납품을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미셀이 긍정적인 소식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ST팜에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연상을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TP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면역 검사와 이제 독성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면역 검사, 독성 검사를 STP-2104는 11월 달에 이제 임상 시작할 예정에 있는 후보 물질이고 또 이제 추가로 STP-2130은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제 내년 3월에 임상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후보 물질 하나 더 발견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먼저 임상에 들어갈 게 STP-2104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2달 전부터 면역성 검사, 독성 검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면역성 검사와 독성 검사가 잘 마무리가 됐고 2104로 이제 임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LNP 기술에 사용된 원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완료가 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원료 공급을 체결을 하지. 독성 검사하고 면역성 검사가 아직 다 체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이 계약 공급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ST팜도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면역성 이제 독성 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피셜을 또 돌려보게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 그냥 이제 관심 있게 볼 거 뭐냐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3차 반도체 회의주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회의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쪽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각국 항체 치료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셀트리온이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저널이죠.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이 오늘 실렸는데 거기 보니까 레키로나 그리고 이제 릴리 항체 이 두 개 약이 델타 변이 효능이 비슷하게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동안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레키로나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어떤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셀트리온도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뭐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푹 쉬시다가 오셔서 이제 뭐 다음 주에 시작이 되면 다음 주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대박이님들의 이제 대박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달 보면서 우리 대박이님들 돈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